안녕하세요. 저는 바이낸스 라이브 진행하게 된 반포돌고래 송동호라고 합니다. 네, 글로벌 넘버원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주관하는 바이낸스 라이브 매주 금요일마다 원래는 방송을 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이제 더 좋은 퀄리티의 방송을 위해서 격주로 방송을 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2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손님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게이머 할 때 같은 시대에 게이머를 하던 친구고 저보다 사실상 코인 경력은 오래됐어요. 프로게이머 때도 저랑은 다르게 우승 경력도 있고 굉장히 혁혁한 전공을 세운 친구입니다. 캐나다에서 온 푸른 눈의 전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네, 초대하겠습니다. 기욤 패트 선수 오세요. 안녕. 안녕. 이렇게 자, 인사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온 옛날에 프로게이머였던 기욤 패트리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세요? 최근에 결혼하셨죠? 최근에 결혼했고요. 친구야. 결혼했어. 말 편하게 하자. 6개월 전에 결혼했고 벌써 6개월 됐어. 벌써 6개월 됐어. 그래서 이제 여기 근처에서 살아. 여기 잠실 쪽에 살고 있어. 결혼식 갔다가 한 5분 만에 나갔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 게이머들 찾을 수 없었어. 게이머들 몇 명 있었는데 사람 많았어. 결혼식에. 그치? 그래서 일단은 제가 원래 사실 저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바이낸스 완전히 성골 바이낸스 유저는 아니었어요. 사실 이제 경쟁사 땡땡 비트라는 데서 이제 사실 상도덕상 이제 여기 그 상호는 말할 수 없는데 거기서 카피 트레이더, 마스터 트레이더를 하다가 여기서 이제 직원분이 스카웃을 한 거지. 바이낸스를 넘어왔는데 바이낸스 이미지가 이제 거래소 중에서는 가장 클린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를 좀 해서 방송을 진행하게 됐는데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저는 그 크립토에 대한 것들을 이 친구를 처음 통해서 알았어요. 어느 날 밥 먹고 있는데 사실 서로 그냥 엄청나게 친한 사이 아니었어. 그렇게 막역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맞아. 서로 간에 이제 연락하면서 한 1년에 2번 뭐 투자하고 있냐, 어떤 포지션 가지고 있냐 이런 정도의 연락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밥 먹고 있는데 이더리움 사라고 뜬금없이.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게 뭔 말인가 했고 비트코인이라는 단어가 정말 투자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코인이라는 단어가 되게 가볍게 들리잖아. 그렇지? 맞아. 그렇지. 이게 뭐야? 알지도 못해. 사실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건 자기가 아는 거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겼는데 그 뒤로 한 6개월 뒤쯤에 이제 나는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옛날에는 DC 인사이트라는 뭐 우리 게이머들한테는 익숙하지. 이제 스타크래프트 갤러리로. 근데 거기서 이제 주식 갤러리라는 데서 알게 된 분 중에서 이제 좀 쥐몽이라는 분이 있어. 그쪽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형이랑 좀 친하게 지냈는데 그 형이 이제 채굴을 해볼 생각이 없냐.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좀 상가 건물을 지방에 하나 조그만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를 채굴장으로 이용하면서 채굴을 시작했지. 그러니까 2016년? 2017년에. 그렇지. 좋은 타이밍이지. 그렇지. 그때 근데 너가 얘기할 타이밍이 더 좋았지. 그때는 사실 그 6개월이 되게 컸지. 근데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코인이 최고점하고 지금하고 갭이 1년밖에 안 돼. 맞아. 그래서 이 시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는 시장이라서 그치. 돌아보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때 내가 너무 듣고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되게 많아. 근데 기욤은 처음에 이제 크립토를 접하게 된 게 어떤 계기지? 그 방송하기 전에 포커를 많이 쳤었거든. 그치. 게이머들이 포커를 많이 치지. 그 얘기를 해줘. 포커는 이제 다른 게임이랑 다르게 이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사니까 해외에서 해야 돼. 그래서 베가스나 마카오 갈 때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페이팔로 많이 하잖아. 그치. 근데 비행기에서는 미국 달러 10,000불 이상 들고 있으면 안 돼. 그치. 그래서 이제 항상 되게 머리 아팠어. 어떻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신고하거나 뭐 이렇게 계좌 이체하거나 좀 어려웠는데 포커 사이트도 이용하고 그 포커 스타즈라는 사이트 있었는데 거기서 뭐 10,000불 보내주면 이제 현금을 줘 뭐 이렇게 그런 항상 머리 아픈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근데 비트코인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포커 치는 친구들이 이제 다른 도시에서 이렇게 여행하면서 포커 치는 친구들은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거야. 왜냐하면 국경선 없잖아. 이메일처럼 돈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보내도 뭐 캐나다에 있는 우리 엄마한테 보내도 똑같은 시간 얼마 안 돼. 아주 좋지. 편의성. 그래서 비트코인 너무 좋다. 처음 들었을 때 약간 이거 위험하겠다 생각했는데 그냥 잠깐 필요할 때만 이제 사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샀는데 안 팔았어. 주변에 다 팔아야 된다,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했는데도 나는
혼자서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 좀 하고 이거는 사기 아니다. 이건 정말 미래다라고 생각해서 투자하고 지금도 갖고 있어. 최근에 처음 시작할 때가 얼마였지? 어, 너 평균 단가가 처음에 되게 낮았어. 낮았어. 그때 비트코인 50만 원이었고 이더리움 한 7, 8천 원이었어. 그래서 너가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중간중간에 너는 그냥 그거의 가치를 가지고 가격이 비싸도 계속 투자한 거 아니야? 중간중간에. 더 비싼 가격에 뭐 2017년에 채굴장 만들었어. 캐나다에서 만들고 한국에서도 만들고. 나 채굴장 처음 들어보는데? 나 화성에 하나 있었고 캐나다에 약간 데이터 센터에서 날 거기서 뭐 직원도 없고 그냥 채굴기 써놓고 그때 라이코인 채굴기 LTC 마이너 있었는데 그거를 뭐 몇 대 보냈나? 아무튼 꽤 많이 보냈어. 거기 진짜 채굴 처음 들어보는데. 캐나다로. 그리고 뭐 한국에 직원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거는 그래픽 카드 되게 비쌀 때 시작했단 말이야. 한 2017년 17년 때가 엄청 비쌌어. 왜냐면 5월 그때쯤에 시작한 것 같아. 17년이면 양호한데 그래도. 17년이면 뭐 17년 말부터 그래픽 카드가 팍 올랐지. 2080 Ti가 거의 그때 P1080 있었어. 그 P104, 106. 그치 모니터 안 들어가. 그 뒤에 아무것도 없어. DP 이런 거 없고, 그치. 그걸로 해가지고. 너 되게 제대로 했구나. 근데 나는 그 채굴에서 돈 많이 벌었어. 오히려 손해야. 그래? 나는 채굴 할 때 나도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그래픽 카드 값이 싸진 않았는데 2018년, 19년 넘을 때 이더리움 가격이 거의 10만 원 안짝으로 내리막았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채굴기를 증설을 했어. 그때 내가 원래는 전라도에서 채굴을 했었는데 상가 건물을 했는데 나도 그때는 일산으로 옮겼거든. 왜냐면 일산이 추워. 되게 추운 지방이야. 너도 알다시피 추운 지방일수록 GPU가 그래픽 카드 칩셋이 발열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단 말이지. 그때는 이제 지금은 뭐 바이낸스도 되게 그 오래됐고 한데 그때는 땡글이라는 사이트가 있어. 너 아나? 보고닉스? 그 땡글이라고 이제 채굴 같은 거 그 당시에 코인 사람들이 많이 안 할 때 코인을 많이 하는 사람, 채굴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 커뮤니티가 있었어. 거기서 진짜 곡소리가 장난이 아니게 나는 거야. 그리고 매물이 많이 올라와 중고들이. 맞아. P104, 106 같은 게 거의 그러니까 그 6웨이 세트가 30만 원, 막 20만 원 나왔어. 그래서 그걸 용다셔로 막 사가지고 그때 일산에다 채굴장을 증설했는데 그 안 좋은 점이 있더라고. 그 채굴장을 운영하다 보면은 그 산에 있잖아. 추우니까 날파리들이 막 들어와서 죽어 있어. 그치 그걸 나중에 쇼트나 터지고 이러면은 그런 건 없었는데, 그치. 그래서 채굴을 했지. 바이낸스 맞다. 담당자분들도 모르는데 기욤 패트리 선수도 바이낸스 굉장히 오래된 유저예요. 사실상 옛날에는 지금처럼 코인 거래소가 많지가 않았어. 그래서 사실상 해외 거래소하면 바이낸스가 거의 유일무이했지. 그치. 2017년에 생긴 것 같아. 바이낸스. 나도 5월쯤에. 그치. 2017년 거의 겨울쯤에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보통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는 마이닝을 하니까 마이닝을 한 알트 코인들이 국내 거래소에서는 취급을 안 하니까 보내서 보통은 이제 기욤 패트리 선수 하면은 전 프로게이머였다가 포커 선수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상 굉장히 오래된 그렇죠. 나랑 다른 점은 하나가 있다면은 그거지. 나 같은 경우에는 선물, 퓨처스나 옵션이 주가 되는 건데 원래는 주식시장에서 여기서는 레거시라고 하더라고. 이제 기존적으로 정통적인 시장에서는 선물 옵션 하다 나와서 나는 현물을 거의 건너뛰고 선물 옵션을 한 사람인데 기욤 같은 경우에는 가치 투자라는 거잖아. 그렇지. 현물을 굉장히 오래 했고. 선물은 언제 하냐면 가끔 하는데 언제 하냐면 트위터 하고 있는데 에런 머스크가 도지라는 말 쓰면은 그때 선물해. 그때 이제 롱 하는 거지. 도지코인. 요즘에 또 먹혀오지? 그게 그러니까 요즘 안 한 지 거의 1년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에 그걸 보고 좀 제도권에서 소스 매매라고 하는데, 그렇지. 뉴스 보고 하는 거잖아. 요즘에는 너무 많은 개인들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치. 얼마 전에 예를 들어 솔라나 있잖아. 솔라나 안 좋아지기 전에 구글 클라우드 트위터에서 솔라나 그 만든 개발자한테 뭐 트위트를 한 거야. 뭐 빅뉴스 있는데 지금 말할까? 그거였거든. 딱 그거였는데 나 그거 1초 안 됐을 때 봤거든. 그래서 바로 롱을 찍었는데 한 30초 지나니까 이제 한 10% 올랐어. 그 다음에 다시 떨어졌는데 거의 무형 차익으로 먹었나? 나 이런 식으로만 하거든. 그냥 재미로. 너무 큰 금액 아니고 그냥 재미로. 너는 포커 치면서 은근히 그런 거 많이 본다?
포커는 옛날 직업이었으니까. 근데 가끔씩 호텔 가면은 바카라 그냥 재미로 하거든, 작은 금액으로. 그럼 그거 하면 뭐 호텔도 주고 비행기도 주고 그게 괜찮은 것 같아. 그냥 재미로.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첫 시작이 이제 한 주간의 뉴스 이런 건데 이번 주 한 열흘 정도는 뉴스로 꽉 차 있어요. 하나 뉴스로. 그렇지. FTX 파산권인데 자, 기업은 FTX 파산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나는 예측할 수 없었어. 나도 사실 FTX에 그 코인 조금 있었는데 그거 다 날라갔지. 그 전에는 정말 안전한 거래소라고 생각했거든. 왜냐면 우리 아빠 1년 반 전에 비트코인을 세게 샀단 말이야. 근데 아빠가 나이가 한 48년생이니까 나이 많은데, 그래서 그냥 그 코드 월렛 뭐 이런 거 직접 가지고 있으면 위험할까봐 그냥 거래소에 놔두는 게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서 아빠한테 두 가지 옵션 줬어. FTX도 뭐 안전한 것 같고 바이낸스도 안전한 것 같아. 서양권이나 중동권에 FTX 많이 쓰라고. 맞아. 근데 아빠가 바이낸스를 선택해서 다행이다. 만약에 FTX 선택했으면은 우리 아빠 비트코인 3개 다 날아갔을 수도 있어. 그렇지. 보통 레거시라고 하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너 주식 분석도 해봤지. 그 재무제표 볼 때 잉여금이라는 게 뭔지 알지? 잉여금. 남은 돈. 그러니까 뱅크롤 중에서 너가 assets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에셋은 전체 자산이고 너가 실제로 투입된 자산 말고 남은 거고. 그래서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금융위기가 올지 말 그대로 회사가 또 위에 닥치면 현금이 필요하니까 현금 놔두잖아.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그 금융회사들이 거래를 하듯이 헤징이라는 거 하잖아. 헤징이 뭔지는 알지. 그치. 내가 말 그대로 스팟을 뭐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반대를 걸 상황에 대비해서 얼마간을 선물, 뭐 숏 포지션을 구축해 놓는다 이런 건데, 그런 마케팅이 되게 잘못된 게 이 코인 거래소 같은 경우는 태동된 지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인플루언서 위주로 거의 마케팅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금융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도 없을 뿐더러 거의 무슨 바카라듯이 또 알지. 최근에 막 뉴스도 많이 나고 유튜브 많이 나오는 거. BJ나 이런 사람들이 뭐 홀짝 게임 사다리 바카라듯이 막 해버리고 그거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을 끌어들여 버리니까 엄청나게 손실이 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IPO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ICO라고 부릅니다. ICO 뭔지 알지? Initial Coin Offering. 그러니까 보통 비상장됐던 코인들을 이제 시장 위로 꿀로 상장되는 거. 근데 약간 주식하고 다른 게 코인은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미리 본인이 가지고 있거나 블록들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개발자들이 그 팀이 가지고 있어. 혹은 홍보로 나눠주거나 얼마를 그걸 주식에서는 우리사주라고 하는데 바로 못 팔어. 보호예수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주식시장에서는 뭐 6개월이면 6개월 몇 년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 말이야. 근데 코인은 그냥 바로 팔 수 있잖아. 그런 거랑 하나가 근데 코인의 하나가 더 축이 있지. 채굴 마이닝. 그렇지. 상장되기 전에 마이닝 스스로 오픈해가지고 채굴한다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FTT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지금 코인은 성수기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지.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과열돼서 시장이 그러다가 원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 사실상 가치가 더 오르는 코인들은 그 가치만큼 더 오르겠지만 아닌 것들은 이제 쳐내는 기간. 근데 FTX는 문제가 되는 게 자산 대부분이 FTT만. 그러니까 FTT 떨어지니까 이제 망한 거지. 그렇지. 사실상 이게 바이낸스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폭탄 매도를 쳐버렸는데 서열 정리.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전 서열 정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도 거래소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있는데 건강한 거래소들은 살아남고 부실한 거래소들은 죽고 그렇게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좀 보호를 해줄 만한 안전핀이 없다는 게 좀 아쉽지만 원래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여의도가 폭격을 당했어. 그럼 너가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보험돼 있겠지. 나라 뭐 이렇게. 그렇지. 예탁원이라는 데가 있어. 서버가 부산에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전쟁이 끝나도 다시 뭐 주식 가격은 맞아. 있어. 들어봤어 이거. 준단 말이야. 근데 코인은 그게 전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난 이거 바이낸스 라이브 방송을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거래소 같은 데는 좀 오래되고 튼실한 데를 쓰는 게 좋다. 왜냐면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전부터 많은 풀을 확보하고 있고 근데 그래서 그치. 근데 사실상 FTX도 크긴 컸는데 컸어. 워낙 그 좋게 말하자면은 그게 오너가 너무 공격적으로 운영을 했어. 그치.
네, FTX 아직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해. 지금 몇 주 동안 어떻게 될지 봐야 돼. 지금 그 코인 뺄 수 없는 그 거래소나 이런 그 기관들 몇 개 있거든. 근데 걔네들 살아남으면 다행이고, 걔네들도 망하면 이제 시장이 믿을 수 없겠지만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 그래. 그래서 지금 숏 해야 되는지 롱 해야 될지 나는 그냥 뭐 월급 들어올 때마다 뭐 돈 조금만 들어올 때마다 그냥 조금씩 사놓고 있어. 너는 비트코인. 스파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영향은 없지만 음.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다 아까 홍보에서도 연결된 건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그런 승부사기질이 심해. 우리 같은 프로게이머 출신도 아닌데도 프로게이머보다 더 승부사기질이 심한 거야. 끝을 봐야 돼. 그게 거의 도박이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레버리지 많이 쓰면은 그치. 아무리 트레이딩 잘해도 안 돼. 그리고 레버리지를 적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무조건 낮은 레버리지를 하면 무조건 번다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원웨이로 가면은 죽어 그냥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조심해야 돼. 제발 그러니까 방송을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좀 인지를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너도 현물을 투자를 주로 하기 때문에 데미지가 없진 않을 거 아니야. 없진 않아. 왜냐면 나 FTX에 코인들이 있었으니까. 그 금액이 얼마인데? 금액이 좀 꽤 컸어. 왜냐면 그러니까 억 달이야, 천 달이야. 억당이지. 미안해. 더 이상 안 물어볼게. 근데 내가 2주 전에 몇 억이었지. 몇 억, 그 정도였어. 근데 그게 좀 저렴했을 때 샀어, FTT. 그래서 이렇게 커진 거고 사라진 거야. FTT가 주력이었구만. 그러니까 수수료가 적어지는 거야. 그 FTT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FTX의 고인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으면 배당 대신에 이렇게 수수료에 대한 커미션에 대한 커미션 거의 없어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혜택도 주는 나름대로 거기서 마케팅을 잘했네. 근데 그 FTT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한쪽에 편중돼 있으니까 팔아제끼면은 끝나는 거구나. 그래. 그런데 사실 FTX에도 그거잖아.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헤지 펀드도 몇 개 들어가 있을 텐데. 맞아. 그러니까 물린 데가 지금 개인뿐만 아니라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 금융위기 때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오고 나서는 서브프라임 오기 사태 알지? 그치, 그때는 2008년. 넌 주식할 때는 아니었지. 그때는 게임 그만두고 이제 그 포커 배우던 때였으니까. 그때도 그렇지만 이제 증권 금융회사가 몇 개 엎어지고 막 인수가 되고 이런 과정이 있거든. 그 FTT도 그런 걸 겪을 것 같아. 누가 이미 살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왜냐면은 그 흔히 말하는 레거시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런 거잖아. 이제 예를 들어서 과세가 돼. 세금이 적용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증여세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몇 개월 평균으로 매기거든. 6개월, 1년이면 1년 평균으로 그 내가 주식을 받는다고 치면은 그 평균 주가를 매겨가지고 거기다 세금 때리잖아. 근데 주가가 높아버리면 세금 많이 받잖아. 그래서 큰 뭐 월가의 은행이나 이런 애들이 최대한 헐값으로 매집을 해서 보유를 해야 되잖아. 역시 은행에서 일했던 사람이랑 생각이 달라. 세금까지 계산을 하네.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러면 또 투자자는 긍정하게 달리는 게 스팟 트레이드는 상관이 없어. 왜? 레버리지가 애당초부터 없고 스팟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게 여윳돈으로 하는 거면은 다시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레버리지 쓴 사람들이야. 펀딩 피가 뭔지 알지? 알지. 이게 그 레버리지 시장하고 다른 게 만기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물론 그 코인으로 거래하는 상품 같은 경우는 3월물, 6월물 이런 게 있잖아. 근데 그럴 때는 코인 가지고 말 그대로 레버리지 땡기는 건데 테더로 하는 경우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만기가 없어. 그래서 만기날 땡치면 휴지가 안 돼도 돼. 그 대신에 하루하루 펀딩 피가 나가잖아. 피가 줄줄줄줄 흐르는 거야 이제. 그렇지. 내가 레버리지를 많이 땡기면 그만큼 펀딩 피가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사태가 2년 뒤에 끝났어. 2년 내내 그걸 내야 되는 거야. 실제로는 그게 본전이 됐는데 난 손실인 거지. 펀딩 피 때문에. 그렇지.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렇지. 완전히 코인 시장이 이제 양지로 나오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되잖아. 거래소가 다 살 수는 없어. 그렇지. 서열을 나눠야 되니까 1, 2위 정도만 살아남고 밑에는 잡아먹힌 거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네, FTX 내 주변에 돈 많이 잃은 사람 되게 많아. 한국 사람 중에? 한국 사람 중에? 한국 사람 중에? 보통 한국 사람들 바이낸스하고 땡땡 비트 쓰잖아. 아니
FTX 유저 중에서 두 번째로 제일 많았던 국가가 한국이야. 한 5%에서 6% 정도 유저들이 한국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그래? 타격 엄청 컸어. 내 주변에 그 포커 치는 친구들 중에 FTX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아. 난 그러면 지금 앞으로 코인 쪽의 전망은 어떻게 될 거라고 봐? 그러니까 비트코인, 뭐 메이저 코인하고 알트코인하고 어떻게 보고 있어? 너는 기존에 사고 있긴 한데 이제 뭔가 그거 아니야? 왜냐면은 이게 종편하고 다른 게 종편은 무조건 막 좋게 좋게 포장해야 되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어두운 면을 말 안 한단 말이야. 나는 어떤 관점에서 만약에 내가 잘못했을 경우는 어떤 걸 바라보고 있고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고 어떤 걸 근거로 투자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 왜냐면 너가 어떻게 보면은 나보다는 경력이 오래됐으니까 사실 이 방송에 정말 취재 많은 것 같아. 일단 비트코인은 걱정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 뭐 비트코인 CEO도 없고 뭐 이데리움의 비탈릭 있잖아. 비트코인에 사토시 나카모토 이제 사라졌잖아. 이제 완전 유저들이 다 평등하게 다 똑같으니까 비트코인을 걱정 하나도 없어. 나중에 중앙은행들이 코인을 사기 시작하면은 비트코인만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좋아. 나머지 코인들은 잘 모르겠어. 되게 좋아해. 근데 내가 이더리움 NFT, 솔라나 NFT, 어느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든 NFT가 있을 수가 있어. 장기적으로 유저들한테 인터페이스하고 뭐 수수료 낮고 속도도 있고 뭐 그 NFT 관련 블록체인은 하나 무조건 성공하는데 어떤 플랫폼 성공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거기서는 되게 조심스러워 하는 거야. 내 코인만 가치가 떨어진 거지 어차피 지금 팔 거 아니니까. 그렇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치의 생존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가격인데 그건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더 전망이 좋다, 가격 측면에서는 좋다라고 보고 하고 있는 거지. 뭐 1년 동안 계속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 3, 4년 뒤에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2030년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후회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야. 오히려 후회된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더 많이 살 걸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약 1시간 정도 초대 손님 기욤 패트리 선수를 모시고 코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지금 코인 시장이 안 좋긴 한데 이 가치 자체는 사실 저도 기존의 통화보다는 유망하다고 봐요. 환율 같은 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화 가치가 내려가면 달러 가치가 오르고 뭐 엔화 가치가 내려가면 뭐 우리나라 가치가 오르고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건데 우리나라 주변에 다른 국가들 중에서 이미 나온 국가 있지. 어디야? 화폐 가치가 박살난 국가. 아르헨티나, 그치. 터키, 레바논, 스리랑카, 뭐 많아. 그치. 많아. 지금 그 나라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바로 옆에만 해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치렀지. 근데 모금을 뭘로 했어? 코인을 받았단 말이야. 실제로도 사용한 사례가 있고 지금 쓰는 게 화폐에 대한이 나중에는 이제 어떤 코인을 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 나도 사실상 코인에 대해서 전망이 좋다고는 동의하거든. 근데 이제 가격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바뀌었지. POW 방식에서 스테이킹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사실상 화폐로 쓰기에는 100몇십만 원은 비싸잖아. 근데 이 가격보다 올라서 그 가격이 유지가 될 수도 있고. Proof of Stake 화폐로 법정 화폐로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해 나는. 왜냐면 그날에 2015년에 코인 많이 샀던 사람들이 시스템에 파워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만약에 이더리움 법정 화폐 되잖아. 뭐 미국 뭐 전 세계 법정 화폐 되면은 2015년에 코인 산 사람들이 너무 부자되고 사실 정부들이 그 사람들이 전 세계의 돈을 컨트롤할 수 있잖아. 그래서 안 되고 무조건 비트코인은 될 수밖에 없어. 앞으로 5년 동안 중앙은행들이 뭐 코인 사게 되면은 100% 비트코인일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평균 단가가 문제인 거지. 알트코인들이 시장에서 지금 30%에서 뭐 10% 사이 왔다 갔다 했잖아 몇 년 동안. 그치. 근데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 비트코인 올라갈 거고. 원래 가치를 찾아서 가는 거지. 죽을 애들은 죽고 새로 치고 올라온 애들은 치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한창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경우는 벤처기업들 많았잖아. 그치. 뭐 너 처음에 한국 왔을 때 거의 벤처기업들이 많이 막 스폰서 해주고 그러잖아. 그런 것에서 기업들은 살아남고 개별 주장 식으로 많이 분류가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근데 지금 조심해야 돼. 지금 시장에
많이 조심해야 돼. 그치. 프로 트레이더들은 뭐 알아서 잘할 거고 나 같은 사람들은 너도 프로 트레이더잖아. 근데 프로 트레이더 아니야. 종목만 다르지. 스팟 트레이더고 나는 퓨처스지.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돼. 지금 저 새로 생긴 뭐 ICO 뭐 NFT든 뭐든 되게 조심해야 돼. 아, 그리고 이 방송을 지금 우리 같은 트레이딩 포지션 말고 지금도 채굴하는 마이닝 포지션인 사람들도 많이 보거든. 그분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말.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해 드렸어. 이 사람들도 마이닝은 이론적으로 보면은 정기요금 빼고 그 유지비만 빼면은 내가 나머지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이닝을 처음 접한 분들 그걸 몰라. 왜냐면은 코인의 가치 자체가 떨어지면은 내가 마이닝을 해서 정기요금 내면 손실 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들어간 사람들이 되게 많아. 아 그래? 그래서 RTX 3070 이런 애들이 막 150만 원대 산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본질을 못 뽑는 거 아니야. 못 뽑지. 심지어는 지금 설상가상으로 안 좋은 점이 RTX 40 시리즈가 출시됐어. 근데 RTX 4080이 이틀 전에 출시됐거든. 근데 RTX 390 Ti보다 가격도 싸. 성능은 좋아. 그러니까 이미 30 시리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미치겠는 거야. 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P106, 104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채굴을 안 하지, 마이닝을 안 하지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가지고 있으니까 방법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철수를 빨리 하든가. 근데 이미 타이밍도 놓친 것 같아. 그러면은 사실 GPU 채굴 마이닝이 1세대 마이닝이잖아. 지금은 사실상 마이닝이 존속되기가 장기적으로 힘들다고 보는 게 성경오염이 심하게 돼. 열이 많이 나니까, 발열이 많이 나니까. 근데 그치.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가지고 있잖아. 그럼 한국 전기세 조금 비싸거든. 그 누진세 없어도 뭐지 기업들이 쓰는 전기세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비싸. 그리고 비트코인 마이닝을 위해서 쓰면은 세금 붙어. 나도 그거 최근에 생겼어 그것도. 나 그거 붙기 전에 제기를 했었거든. 근데 한국에서 날씨도 덥고 별로 안 춥고 전기세도 비싸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돈 많이 줘야 돼. 그래서 한국에서 하면 안 돼. 차라리 날씨 좋은 아이슬란드, 캐나다 이런 데 가서 장기적으로 계약을 해야 마이닝 할 수 있는 거야. 규모 어느 정도 꺼야 돼. 그러니까 10년짜리 전기세 계약서를 하고 주은 지방에서 데이터 센터 만들고 데이터 센터도 그냥 친구들 모아서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고 진짜 전문가들이 만들어야 돼. 왜냐면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서 그러니까 할 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작게 하면 안 돼. 다른 나라로 이사 가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나랑 약간 의견이 달랐구나. 의견이 나랑 달랐구나.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차피 지금 이더리움도 안 켜지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ICO밖에 없어. 채굴만이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잖아. 아직 상장이 안 된 코인 중에서 한 100개 정도 켜놓으면은 그러니까 6웨이, 6웨이 하나당 하나씩 물려놓으면은 한두 개 터질 거 아니야. 그래서 터지지. 그렇지. 그래서 직원 항상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한두 개가 이렇게 시세가 올라올 거 아니야. 그거 노리고 하는 거 외에는 채굴은 답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장기 계약을 데이터 센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이 바뀐다고. 오늘 나와가지고 이렇게 코인에 대한 너의 의견을 얘기해줘서 고마워. 하여튼 오늘 약 1시간 정도 이제 기욤 패트리 선수와 비트코인에 대해서 향후의 전망 이렇게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바이낸스 라이브 출연을 하니까 소감이 어떤가요?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몰랐잖아. 맞지? 나는 비트코인 거짓말 아니고 한 6년 동안 사람 만나면 내 입에서 비트코인이라는 말 안 나오면은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나 별로 안 친하거나 옛날에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 방송할 때마다 비트코인 얘기하는데 작가들이 다 이게 편집시켰어. 근데 요즘은 방송에서 뭐 비트코인 미래라고 생각하니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요즘에도 좋아. 싫어할 거 아니야. 많이 내려가지고 물렸잖아 많이. 겁나 물렸을 거야. 근데 금지는 아니야. 그치, 갑자기 이렇게 말 나오면은 어. 방송에 나가긴 나가는데 옛날처럼 막 투자 막 이렇게 비트코인 막 그런 그 투자 위주로 방송 그런 건 많이 없어졌지. 근데 앞으로 한 몇 년 동안 한 조금 힘들 거지만 나중에 올라가는 시장이 다시 올 거야. 불마켓. 불마켓. 그치. 황소. 황소 주식장에서는 황소를 상승으로 보고 베어마켓 곰을 하락으로 봐. 상승 시장 다시 올 거예요. 그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버텨야 돼. 지금은 돈 많이 벌고 나처럼 이렇게 매월 조금씩
사놓는 게 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바이낸스 라이브 1시간 가량 방송했는데 네, 오늘은 여기서 방송 마치고 저는 2주 뒤에 다다음 주 금요일 밤 9시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